안녕하세요. 컨셉 아티스트 용짱입니다. 이번 시간엔 페인팅 테크닉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다양한 페인팅 테크닉 중에서도 특히 회화적인 스타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랄 수 있는 풍부한 색 그리고 터치감에 관한 내용을 다룰 생각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회화적인 스타일은 말 그대로 회화작품, 이를테면 유화나 수채화가 대표적이겠죠. 바로 그런 회화작품들에서 보여지는 특유의 화풍을 흉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화적인 스타일을 익히고 표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사람들에게 좀 더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전달하고 마치 실제 붓으로 그린 듯한 자연스러움을 보여줌으로써 디지털 페인팅이 가진 인위적인 느낌들을 최소화하고 그림의 밀도와 퀄리티를 더 멋지게 보여주는데 매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의 미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를 그려보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곰인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인형이 가진 원래의 고유한 색들로만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갈색과 빨간색, 각 색들의 명도만 달리하면서 입체감 그리고 디테일을 표현하고 있죠. 자, 간단하게 완성을 했고요. 회화적이랄 수 있는 풍부한 색은 거의 느끼기 어렵죠. 터치감도 크게 도드라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평범한 페인팅 스타일이 되겠죠. 특별히 회화를 공부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스타일로 많이 그리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번엔 이 곰인형을 가지고 오늘의 주제인 회화적인 풍부한 색과 터치감을 표현해 볼까요? 다양한 색을 이용해서 페인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보이죠? 풍부한 색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하나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그 원리는 바로 보색의 활용입니다. 보색은 서로 반대되는 색을 의미하는 것이죠.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이 바로 보색의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면 빨간색의 보색은 초록색이죠. 그리고 파란색의 보색은 노란색이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상반되는 색을 연속적으로 칠해 나가는 것이 풍부한 색 표현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보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서로 반대되는 색이기에 서로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어주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죠. 보색의 관계가 아닌 비슷한 계열인 빨간색 옆에 주황색이 있다면 어떨까요? 둘은 비슷한 색상이기 때문에 서로의 색이 뚜렷하게 구분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보색을 너무 의식해서 기계적으로 칠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을 계속 오가면서 칠한다는 감각으로 하시는 것이 더 쉽고 부담없이 페인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나는 갈색 곰을 칠하는데 저렇게 다양한 색을 쓰고도 고유색인 갈색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죠.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양한 색을 사용하되 고유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미 갈색으로 곰을 칠했고 그 위에 새로운 색들을 옅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밑색인 갈색이 새로 올려지는 색들과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갈색의 톤을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되죠. 이러한 테크닉들은 결국 병치 혼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색을 사용했지만 거리를 조금 떨어져서 보면 하나의 색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브러쉬는 필압, 즉 트랜스퍼가 적용된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합니다. 저도 대부분의 채색을 트랜스퍼가 적용된 필압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증도 있을 수 있죠. 보색을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서로 너무 튀지 않느냐, 컨트롤하기 어렵다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답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색이 서로 다르되 채도와 명도가 비슷하면 색이 서로 잘 붙는다 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도 그 점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색들이 존재하지만 서로 크게 튀지 않고 잘 붙어 있죠. 만약 이 색들 중에서 하나의 색을 주변의 색들보다 훨씬 밝거나 어둡게 또는 훨씬 채도가 높거나 낮게 칠했다면 그 색은 분명 크게 튀게 될 것입니다. 상상이 되시죠? 이 역시 피랍이 있는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피랍이 없는 브러쉬를 사용한다면 매의 눈으로 색을 정확하게 찾아서 칠해야 할 테고요. 어쨌든 처음부터 쉽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간단한 연습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이런 간단한 정육면체 하나를 그려봅니다. 각각의 명도, 즉 밝음, 중간 밝음, 어둠의 명도를 잘 유지하면서 보색을 다양하게 칠하고요. 채도, 명도도 잘 컨트롤하면서 비슷하게 유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육면체의 전체적인 입체감을 잃지 않으면서 보색을 최대한 활용해 색의 풍부함을 만들고 그러면서도 하나의 고유색을 가진, 여기서는 파란색이겠죠.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색을 쓰면 될 것이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파란색의 정육면체로 느껴지도록 병치 혼합의 완성도를 신경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연습법이죠. 익숙해지면 이보다 좀 더 어려운 구체에도 도전을 해보세요. 테크닉을 익히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곰돌이로 돌아와서 풍부한 색의 표현은 이제 이해가 많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터치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터치감의 정의는 말 그대로 붓터치이고 붓터치 정체는 바로 색과 색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서로 다른 색의 채도와 명도가 비슷할 뿐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죠. 그 차이로 인해 색의 경계가 뚜렷해지고 그만큼 터치도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채도와 명도를 너무 완벽하게 일치시키면 오히려 경계가 희미해지고 터치가 아닌 그라데이션처럼 부드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친 터치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색의 경계를 어긋나게 해야겠죠. 사실 색들의 채도와 명도를 완벽하게 맞추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비슷한 정도로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쉽죠. 그렇기 때문에 터치감의 표현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저 색들의 채도와 명도를 적당히 대강 맞추면 되기 때문이죠. 어려운 부분은 그보다는 터치의 크기와 모양입니다. 터치는 너무 작아지면 밀도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답답할 수 있고요. 가능한 큼직큼직한 터치로 시원하고 스피디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양은 최대한 실제 브러쉬나 유화의 나이프로 그린 듯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럽습니다. 이 역시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노력합시다. 자,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터치감도 최대한 살린 곰돌이를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터치감을 표현하는데 아주 적합한 거친 텍스처의 브러쉬를 가지고 페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러쉬는 피랍이 없는, 즉 트랜스퍼가 꺼진 브러쉬입니다. 덕분에 컨트롤하기에 상당히 까다롭죠. 물론 트랜스퍼가 적용이 되면서도 거친 텍스처를 가진 브러쉬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이 그림엔 이런 브러쉬가 정답이다 라는 것은 없다고 봐야겠죠. 다양한 브러쉬를 사용하고 세팅을 해보면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브러쉬들을 많이 찾아보세요. 브러쉬의 특징에 따라 스타일도 다양하게 만들어지곤 합니다.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세 가지 스타일의 서로 다른 곰돌이를 한번 천천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 차이를 느껴보시고요. 색의 풍부함과 밀도감 그리고 질감이 느껴지시나요? 물론 그림의 스타일은 각자의 장단점이 있고 취향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트렌드라는 것이 있고 현재의 컨셉 아트 트렌드는 회화적인 그림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스타일이 주류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실제 퀄리티 면에서도 더 나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것은 튜토리얼이고 색의 풍부함과 터치감을 더 극적으로 보여줘야 하기에 좀 더 오버스럽게 표현한 경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땐 이보다는 색도 적고 터치감도 더 약하곤 하죠. 이런 간단한 곰돌이보다는 훨씬 더 화려하고 복잡한 그림을 주로 그리기 때문에 굳이 이 정도의 색과 터치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으니까요. 테크닉은 확실하게 익히고 표현은 상황에 맞게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아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